안녕하세요, 드론박스의 JP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초기 드론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드론을 화면을 켜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양한 경고 메시지도 이곳에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것도 여기에 뜨게 되고, GPS가 잘 잡혔으면 GPS가 끊긴 AD 모드일 때는 AD 노란색에, 그다음 기체에 뭔가 이상이 있다, 상태 이상이 있다 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장애물 감지 상태입니다. 전방과 후방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는 기체는 이 바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것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기체하고 어떤 장애물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조종기상에서 계속 삐비비비비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 또는 후방에 장애물이 있다 라고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줍니다. 배터리 잔량이 몇 프로가 남았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로우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배터리 워닝의 경고 사인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크리티컬 배터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바에서는 그 배터리의 잔량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버튼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비행 모드를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 비행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지셔닝 모드인지, 스포츠 모드인지, T 모드인지 이런 모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P 모드로 항상 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 모양이 나타내게 됩니다. 5번은 카메라 매개 변수 값입니다. ISO 값이나 셔터 값, EV 노출 값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값을 나타내주는 표시고요. 6번 같은 경우는 GPS 신호입니다. 그래서 GPS 신호의 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7번 같은 경우는 비전 시스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전방, 후방, 오른쪽, 왼쪽에 센서, 비전 포지셔닝 센서 또는 어떤 센서가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보통 센서가 항상 켜져 있다면 전부 다 이 초록색을 나타내게 돼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후방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설정 칸에서 보통은 잘못 설정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다 켜주시게 되면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조종기 신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아이콘은 조종기와 드론과의 간섭이 있게 되면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기의 신호가 강한지 적당한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HD 동영상 링크 강도입니다. 이거는 드론에 이 영상이 나올 때 있어서 영상이 가끔씩 끊기는 현상이 발생되면은 이 HD가 역시 깜빡 거리게 됩니다. 간섭이 있는 구역들에서 영상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이게 깜빡 거리게 됩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잔량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포커스냐 측광이냐 페파여서 아이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일반 설정인데요, 여기를 통하여서 어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는 기체의 고도를 몇 미터로 제한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EV 값을, 노출 값을 잠그고 잠그지 않느냐의 값입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는 짐벌의 슬라이더입니다. 짐벌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사진과 동영상의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탭을 하게 되면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녹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설정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탭을 하게 되면 카메라 설정을 통해서 ISO 값 또는 어떤 셔터 스피드 값, 오토로 할지 매뉴얼로 할지 이런 모드 또는 사진의 비율, 카메라의 해상도 4K냐 2K냐 이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재생 버튼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것을 영상을 볼 수 있는 앨범 같은 기능이죠. 19번 같은 경우는 D는 거리, H는 높이, HS는 수평 속도, VS는 수직 속도입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탭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 드론에 있는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21번 APAS의 기능은 드론이 어떤 장애물을 통과해서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고급 파일럿 보조 시스템이라는 한국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시면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피해가는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트 브라이트 모드라 해서 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모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뱅글뱅글 드론이 도는 뭐 POI라든지 웨이포인트 뭐 지점을 찍게 되면 자기가 드론이 직접 가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다양한 탭플라이 뭐 그런 다양한 모드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RTH 값입니다. 탭을 하게 되면 처음 출발 홈포인트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기능입니다. 조종기에도 이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24번 같은 경우는 자동 입착륙을 나타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1.2m 상승하게 되고 아래로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25번을 누르게 되면 처음 기본 메뉴 Go Fly Enter Device 값으로 돌아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 3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정칸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 비행기 모양을 눌러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쪽에 보면 다중비행 모드 같은 경우는 P 모드냐, A 모드냐, S 모드냐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칸입니다. 조종기상에서 S 모드가 있고, 뭐 T 모드가 있고, 뭐 또는 F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드들을 사용할 때는 이거를 반드시 켜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꺼둔 상태에서는 조종기에서 그걸 바꾼다 할지라도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리턴 투 홈 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조종기상에서 리턴 투 홈 H라고 쓰여져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처음 홈포인트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때 기체가 떠서 오게 됩니다. 한번 여기에 설정된 값만큼 이륙을 해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0m로 설정을 했는데 내가 현재 위치가 현재 고도가 50m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100m로 표시를 기록을 해놓게 되면 50m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존 고도 100m까지 고도를 맞춘 다음에 처음 홈포인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80m다라고 하면 현재 50m라고 하면 30m로 올라가는 거죠, 먼저. 그리고 쭉 와서 H 포인트로 오게 됩니다. 초보자 모드 같은 경우는 키게 되면 30m 반경 내에서만 드론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m밖에 안 간다라고 하면 이걸 꺼두셔야 됩니다. 최대 고도 설정 같은 거는 내가 고도를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 고도를 설정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 항공법은 15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150m로 설정을 해놓고요. 최대 거리 같은 경우는 뭐 거리 1000m, 2000m 이 설정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 고급 설정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많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종기 신호 연결이 끊겼을 때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와야겠죠. 조종기하고 드론하고 연결이 끊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오게끔 설정이 안 되고 착륙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착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호버링은 그 자리에서 그냥 떠 있는 거죠. 배터리 잔량이 없으면 착륙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리턴 투 홈으로 설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들 것은 이 센서 부분인데요. 센서에서 보게 되면 IMU가 이상이 있을 때는 IMU 캘리브레이션을 눌러주시면 되고 콤파스 이상이 있을 때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눌러서 화면에 나오는 방식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시각장애물 회피 활성화 이거는 보통 켜두시는 거고요. 레이더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제 고급 설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설정된 대로 보통 놓고 보지 않고 읽어보면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에서 계속 삐삐삐삐삐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면 조종기의 잔량이 없거나 또는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태 칸에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멘트가 뜨는데요. 그때는 이곳에 들어와서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시고 스틱을 움직여 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완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스틱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맨 처음에는 기본이 모드 투구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상승, 오른쪽 스틱이 전후 좌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모드 1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는 모듈이나 사용자 정의를 통하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C1과 C2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 전후방 위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또는 뭐 초점 값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조종기 연동은 드론하고 조종기하고 연결이 끊겼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드론을 뭐 수리했거나 조종기를 바꾸었거나 기체를 바꾸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HD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통상은 선택을 해서 해놓으면 되고요. 이 배터리 잔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족, 매우 부족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 아까 설정된 뭐 리턴 투 홈을 할 거냐 또는 리턴 투 홈 하는 위치로 보통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족 경고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경고 통상 30%로 되어 있는데요. 삐삐삐삐 울리게 됩니다.
배터리 매우 부족 경우는 10%, 15% 설정되면 10%에서 15% 정도가 되면 처음 추가 H 홈 포인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설정된. 그래서 스마트 리턴 투 홈 기능을 누르게 되면 활성화시키게 되면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스마트하게 리턴 투 홈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켜두셔야 되고 배터리 부족 경우는 30%, 배터리 매우 부족 경우는 보통 15%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게 됐습니다. 이 팬텀 같은 경우는 보통 팔로우 모드이고요. 팔로우 모드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고급 설정에서 피치 속도나 버프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짐벌 캘리브레이션만 중요합니다. 짐벌이 이게 약간 틀어져 있다. 내 짐벌이 가운데를 보지 않고 카메라가 약간 삐딱하게 있다라고 할 때 짐벌 자동 캘리브레이션을 눌러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별히 이쪽에 있는 최대 동영상 캐시 용량만 가장 높은 용량 16기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2기가가 있으면 2기가가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사진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16기가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중고 거래 드론박스